제 이름을 찾는데 42년이 걸렸습니다. 이상하죠? 58년을 박은 채로 살았는데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그 아이였다는 걸. 이 그림을 보기 전까지는요. 제 손이 42년 전 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수아야, 별은 노란색 아니야? 아니야. 아빠가 좋아하는 색이 보라색이잖아. 하지만 그 기억은 사라졌습니다. 제 이름은 박은채입니다. 올해 58. 동산그룹 강태수 회장님 댁에서 가정부로 일한 지 12년째입니다. 저는 제 과거를 모릅니다. 5살 이전 기억이 전혀 없어요. 해솔 고아원에서 발견됐을 때 머리에 상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억을 잃었다고요. 그렇게 58년을 살았습니다. 제 이름도 모른 채. 이 집에는 규칙이 있었습니다. 12년 동안 단 한 번도 들어가 본 적 없는 방. 회장님께서는 그 문 앞까지만 청소하라고 하셨어요.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아침 식사 준비됐소? 네, 곧 준비하겠습니다. 왜 자꾸? 회장님은 늘 차가우셨습니다. 12년 동안 단 한 번도 웃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어요. 다른 직원분들께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은 왜 저러실까 하고요. 은채 씨, 회장님 따님 이야기는 절대 입 밖에 내면 안 돼요. 따님이요? 40년도 더 됐어요. 백화점에서 유괴당하셨다는데 그 후로 소식이 없으시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 그래서 저렇게 얼어붙으신 거였구나. 은채 씨. 네, 회장님. 다음 주에 해외 출장을 갑니다. 일주일 정도 비울 예정이니 집 관리 잘 부탁하오. 네, 안심하고 다녀오십시오. 그리고 창고 정리 좀 부탁하오. 오래된 물건들이 너무 많아서 필요 없는 건 버려도 되지만 혹시 그림이 있다면, 아이가 그린 것 같은 그림이 있다면 절대 버리지 마시오.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창고에서 제가 무엇을 찾게 될지, 제 인생 전체를 바꿀 그 한 장의 그림을. 회장님께서 출장을 떠나시던 날 아침, 평소와 다른 당부를 하셨습니다. 은채 씨, 창고 정리 부탁한 거 기억하고 있죠? 네, 회장님. 잊지 않았습니다. 그림이 있다면, 네, 절대 버리지 않겠습니다. 고맙소. 회장님 목소리에 뭔가 간절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게 무엇인지 몰랐어요. 회장님이 떠나시고 저택은 고요해졌습니다. 12년 동안 이 집에서 일했지만 혼자 남겨진 이 고요함은 낯설었어요. 점심을 먹고 창고로 향했습니다. 저택 뒤편, 오래된 창고. 회장님께서도 몇 년간 열어보지 않으셨다고 하셨죠. 얼마나 먼지가 쌓였을까. 문을 여는 순간 오래된 시간의 냄새가 확 밀려왔습니다. 먼지와 종이, 그리고 무언가 그리운 냄새. 1시간쯤 정리했을까요? 오래된 가구들, 상자들을 하나씩 꺼내며 닦았습니다. 그러다 구석진 곳에서 낡은 나무 상자 하나를 발견했어요. 이건 뭐지? 다른 상자들과 달리 이 상자만은 정성스럽게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천으로 덮여 있었거든요. 천을 걷어내고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색바랜 인형 하나, 작은 운동화 한 켤레, 그리고 낡은 스케치북. 손이 떨렸습니다. 왜 떨리는지는 몰랐어요. 그냥
이 물건들을 만지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호기심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스케치북을 꺼냈어요. 누렇게 변색된 표지,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서툰 글씨로 쓰인 이름, 강수아. 아, 이게 회장님 따님 거였구나. 유괴당하신 그 아이의 물건들.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아이가 그린 그림이 나왔어요. 집 그림이었습니다. 서툴지만 정성스럽게 그린 집. 그런데 하늘을 보는 순간 멈췄습니다. 보라색 별.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나무 그림. 하늘에 또 보라색 별. 또 넘겼습니다. 강아지 그림. 역시 보라색 별. 모든 그림 속 하늘에 보라색 별이 있었습니다. 왜 보라색이지? 보통 아이들은 노란색으로 그리는데 그때였습니다. 이상한 느낌이 밀려왔어요. 머릿속이 어지러질했습니다. 이 그림들을 어디선가 본 것 같은, 아니, 제가 그린 것 같은, 말도 안 돼. 처음 보는 건데. 하지만 제 손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근처에 떨어져 있던 연필을 집어든 거예요. 스케치북 마지막 장. 빈 페이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안 돼. 이건 회장님 따님 거인데. 하지만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연필 끝이 종이에 닿았어요. 선을 그었습니다. 지붕선, 벽, 문, 창문. 내가 지금 뭘? 손이 계속 움직였습니다. 제 의지와 상관없이 마치 다른 누군가가 제 손을 움직이는 것처럼 나무를 그렸습니다. 두 그루, 꽃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원을 그렸어요. 보라색, 보라색이 필요해. 상자 안을 뒤졌습니다. 오래된 크레파스 통이 하나 있었어요. 뚜껑을 열었습니다. 보라색 크레파스. 다른 색들은 거의 그대로인데 보라색만 반쯤 달아 있었습니다. 손이 저절로 보라색 크레파스를 집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원을 칠했어요. 보라색 별. 그림을 다 그리고 나니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내가 왜 이런 걸? 그린 그림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스케치북 속 다른 그림들과 비교했어요. 똑같았습니다. 구도도 터치도 보라색 별의 위치까지. 이게 어떻게 처음 그려봤는데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채 씨, 지금 뭘 하고 계신 겁니까? 회장님. 회장님이 창고 입구에 서 계셨습니다. 일주일 후에 돌아오신다고 하셨는데 언제 돌아오셨어요? 저는 그냥 일정이 취소됐소. 그런데 지금 손에 든 게 뭐요? 회장님의 목소리가 떨리고 계셨습니다. 평소에 차가운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아, 이건 창고에서 발견한 스케치북인데요. 따님 것 같아서 말씀드리려고. 그 그림, 지금 펼쳐진 그 그림. 이건 누가 그렸소? 제가 그렸습니다. 하지만 저도 왜 그렸는지 회장님께서 그림을 보시는 순간 얼굴이 새하얗게 변하셨습니다. 이게 어떻게... 죄송합니다. 제가 함부로 그림을 그려서 당신이 이걸 그렸단 말이오? 네. 손이 저절로 설명할 수가 없네요. 이 그림들과 똑같아. 구도도 터치도 이 보라색 별까지. 회장님의 손이 떨리고 계셨습니다. 스케치북을 쥔 그 손이 은채 씨, 앉으시오.
내가 할 말이 있소. 네, 회장님. 그림을 어디서 배웠소? 누가 이렇게 그리라고 가르쳐 줬소? 저는 그림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오늘도 왜 그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손이 저절로 처음 그려봤는데 이렇게 똑같이? 정말입니다. 저도 무서워요, 회장님. 왜 이런 그림을 그렸는지, 왜 보라색 별을 그렸는지 모르겠어요. 회장님께서 저를 오랫동안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과 간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은채 씨, 어린 시절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들려주시겠소? 어린 시절이요? 고아원에 들어가기 전 일말이요. 정말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소? 5살 이전은 전혀요. 해솔 고아원 원장 선생님 말씀으로는 병원에서 발견됐을 때 머리를 다쳤다고. 어느 병원이었소? 서울대병원이라고 들었습니다. 회장님께서 뒤로 휘청거리셨습니다. 마치 큰 충격을 받으신 것처럼. 회장님, 괜찮으세요? 잠깐만. 회장님께서는 그림을 다시 한번 보셨습니다. 그리고 제 얼굴을 보셨습니다. 그림을 보시고 다시 제 얼굴을 보셨어요. 혹시 보라색을 좋아하시오? 네. 색깔 말씀이세요? 그림을 그릴 때 별을 왜 보라색으로 그렸소?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보라색이어야 할 것 같았어요. 노란색은 왠지 아닌 것 같았고, 회장님께서 깊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회장님? 은채 씨 며칠만 시간을 주시오. 확인해 봐야 할 것이 있소. 무엇을 확인하시려고? 아직은 말할 수 없소.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하지만 만약 내 생각이 맞는다면 회장님은 그 말을 끝내지 못하셨습니다. 그저 스케치북을 가슴에 안으신 채 창고를 나가셨어요.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제 손을 내려다봤어요. 이 손이 방금 그린 그림. 42년 전 그림과 똑같은 그 그림.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그림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꿀 거라는 걸, 제가 잃어버렸던 42년을 되찾게 해줄 거라는 걸. 창고에서의 그 대화 이후 회장님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며칠 동안 저를 유심히 관찰하시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저녁 회장님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은채 씨, 잠깐 시간 좀 내주시겠소? 서재로 올라오시오. 서재요? 제가요? 그렇소. 보여드릴 게 있소. 12년 만에 처음 들어가 보는 서재였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회장님을 따라 2층으로 올라갔죠. 서재 문이 열리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책들로 가득한 공간, 그리고 벽 한쪽에 걸린 액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저 그림을 보시오. 회장님이 가리킨 곳으로 다가갔습니다. 액자 속 그림은 아이가 그린 가족 그림이었어요. 엄마, 아빠, 작은 여자아이가 손을 잡고 웃고 있었죠. 그리고 하늘에는 보라색 별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림을 보는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가슴이 터질 듯 뛰고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왜 그런지 설명할 수 없었어요. 그냥 슬프고 그리운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이건 내 딸 수아가 사라지기 전날 그린 마지막 그림이요. 42년 전 일이지. 저는 그림에서 눈을 뺄 수 없었습니다.
마치 제가 그린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은채 씨는 평소에 왼손잡이시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창고에서 그림 그릴 때는 오른손을 쓰시더군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림을 그릴 때 무의식적으로 오른손을 썼다는 걸요. 그리고 라벤더 향을 좋아하시죠? 늘 라벤더 비누를 쓰시던데. 아, 네. 왠지 모르게 그 향이 편안해서요. 회장님이 제 옆으로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으셨어요. 실례지만 귀 뒤를 좀 볼 수 있겠소? 네. 잠깐만, 혹시 점 같은 게 있나 해서. 회장님이 제 오른쪽 귀 뒤를 보시더니 숨을 멈추셨습니다. 역시 별 모양 점이 있군요. 어릴 때부터 있었어요. 그런데 왜 그러시는 거죠? 회장님은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복잡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시기만 했어요. 그날 이후 회장님은 더욱 이상하게 행동하셨습니다. 제가 마신 컵을 따로 보관하시는 것 같았고, 청소할 때 떨어진 머리카락도 주우시더군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불안한 마음에 밤마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꿈속에서는 자꾸 누군가가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수아야, 수아야. 그 목소리를 따라가려 하면 깜깜한 어둠 속으로 떨어지고 그러면 깨어났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죠.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이상한 일들이 계속되었습니다. 회장님은 며칠 동안 집을 자주 비우셨어요. 어디 가시는지 말씀도 없으셨죠. 그리고 저를 보시는 눈빛이 날이 갈수록 복잡해지셨습니다. 저는 혹시 해고되는 건 아닐까 불안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손은 자꾸 그림을 그리고 싶어 했습니다. 밤에 잠들기 전 빈 종이를 꺼내 무의식적으로 그림을 그렸어요. 집, 나무, 꽃, 사람들. 그리고 어김없이 하늘에는 보라색 별을 그렸습니다. 왜 보라색일까요? 왜 하필 별일까요? 제 손은 알고 있는 것 같았지만 제 머리는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어느 날 저녁 회장님께서 저를 거실로 부르셨습니다. 그날 회장님 표정이 유난히 무거워 보였어요. 은채 씨 앉으시오. 중요한 말씀이 있소. 네, 회장님. 혹시 제가 실수한 게 있나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모르겠소. 회장님의 손이 떨리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당황하신 모습은 처음 봤어요. 은채 씨가 해솔 고아원에 들어간 게 정확히 언제였소? 1970년 봄이라고 들었습니다. 제가 5살 때요. 그때 머리에 상처가 있었다고 했죠? 네, 병원에서 발견됐을 때 머리를 다쳤었다고 합니다. 회장님이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셨습니다. 그 안에서 여러 장의 문서를 꺼내 탁자 위에 놓으셨어요. 이건 1970년 3월 신문 기사요. 내 딸이 백화점에서 유괴당한 날의 기사지. 오래된 신문 스크랩이었습니다. 재벌가 영의 유괴 사건이라는 제목이 보였어요. 그리고 이건 당시 경찰 조사 기록이요. 유괴범이 몸값을 받지 못하자 아이를 버렸다는 내용이 있어.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왜 저한테 하시는 걸까요? 그 시기에 서울대 병원에 머리를 다친 여자아이가 들어왔소. 5살 정도로 추정되는 기억을 잃은 채로. 그게 저일까요? 회장님이 마지막 서류를 꺼내셨습니다. 병원 로고가 찍힌 공식 문서였어요. DNA 검사 결과요.
친자 확률 99.9%라고 나왔소. 손에 쥔 차 잔이 덜컥 흔들렸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DNA 검사요? 누구와 누구의? 나와 당신의 검사 결과요, 은채 씨. 아니, 수아야.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제가 회장님의 딸이라고요? 말도 안 됩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회장님, 농담이시죠? 이건 나도 믿고 싶지 않았소. 하지만 모든 게 일치하오. 시기도 상황도 그리고 이 검사 결과까지. 회장님께서 오래된 사진첩을 펼쳐 보여주셨습니다. 어린 여자아이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 옆에는 젊은 회장님이 함께 앉아 계셨죠. 둘 다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매일 저녁 함께 그림을 그렸소. 수아는 그림 그리기를 너무 좋아했지.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아이의 손에 보라색 크레파스가 들려 있었어요. 보라색은 그 순간이었습니다. 제 입에서 저도 모르는 말이 흘러나왔어요. 아빠가 좋아하던 색.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셨소?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방금 무슨 말을 했는지. 지금 제가 뭐라고? 회장님의 손이 떨리고 계셨습니다. 사진첩을 쥔 그 손이 맞소. 맞아. 내가 보라색을 좋아했소. 회장님께서 한 걸음 제게 다가오셨습니다. 수아에게 늘 말했어. 보라색 별은 특별한 거라고. 다른 사람들은 노란 별을 그리지만 우리 수아는 보라색 별을 그린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무언가가 떠올랐습니다. 아빠, 나는 보라색 별만 그릴 거야. 왜 보라색이야, 수아야? 아빠 색깔이니까. 손끝이 저렸습니다. 마치 보라색 크레파스를 쥐고 있는 것처럼. 저는 언제나 보라색으로만 별을 그렸어요. 고아원에서도. 왜 그렸는지는 몰랐지만 오른손으로 그렸소? 네. 다른 건 다 왼손으로 하는데 그림만은 오른손으로. 수아도 그랬소. 왼손잡이였지만 그림만은 오른손으로 그렸어. 내가 오른손으로 그리는 걸 따라하고 싶어 했거든. 회장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당신이 내 딸 수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42년간 막혀있던 무언가가 터져나왔습니다. 그럴 리가. 저는 그냥 아무도 찾지 않던 아이였는데. 아니요. 나는 찾았소. 42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회장님께서, 아니, 아버지께서 저를 끌어안으셨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내가 너를 지키지 못해서 단 한순간도 손을 놓지 말았어야 했는데. 아버지. 그 단어가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무너졌습니다. 아니, 무너진 게 아니라 제자리를 찾은 거였습니다. 아버지, 수아야, 내 딸, 우리 수아. 42년이 걸렸습니다. 제 이름을 되찾는데.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제가 누구인지, 제가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왜 평생 보라색 별을 그려왔는지. 이제 괜찮아. 이제 다 괜찮아. 아빠가 여기 있어. 보고 싶었어요. 기억은 못했지만 평생 보고 싶었어요. 나도야. 나도 보고 싶었어, 수아야.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42년 만에 찾은 아버지와 딸이 보라색 별빛 아래에서
그날 밤 우리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42년 동안 쌓였던 그리움과 아픔이 눈물로 쏟아져 나왔어요. 회장님, 아니 아버지는 제 손을 꼭 잡으시고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내가 너를 지키지 못해서 단 한순간도 손을 놓지 말았어야 했는데. 아버지 잘못이 아니에요. 42년이야. 42년 동안 같은 집에 있었는데 알아보지 못했어. 내가 얼마나 나쁜 아버지냐. 아니에요. 이렇게 찾아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이 모든 게 꿈만 같아요. 그날 이후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법적인 절차가 시작되었어요. 변호사 선생님들이 오셔서 여러 서류를 준비했죠. 호적 정정, 신분 회복, 상속 관련 서류들까지. 머리가 어지러울 정도였습니다. 이제 법적으로도 강수아님으로 등록됩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무슨 부탁이냐? 은채라는 이름도 함께 쓰고 싶어요. 박은채도 저거든요. 58년을 그 이름으로 살았어요. 아버지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좋은 생각이다. 강수아, 박은채, 두 이름 모두 내 인생이니까. 감사해요, 아버지. 아버지는 저를 위해 많은 것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저택 별관을 제 아틀리에로 만들어 주셨어요. 넓은 창문, 좋은 조명, 그리고 그림 도구들을 가득 채워 주셨죠. 어릴 때 못 해준 거 이제라도 해주고 싶구나. 그림 마음껏 그려라.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는데. 필요하다. 내 딸이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해주고 싶어. 아틀리에에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손은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림을 그릴 때마다 어린 시절 기억들이 조금씩 돌아왔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그림 그리던 거실, 어머니가 만들어주시던 간식, 따뜻했던 그 시절의 기억들. 어느 날 저녁 아버지가 아틀리에에 오셨어요. 제가 그린 그림들을 하나하나 보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역시 내 딸이야. 그림에 재능이 있어.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덕분이에요. 제 몸이 기억하고 있었나 봐요. 앞으로는 마음껏 그려라. 숨지 말고 참지 말고 천천히 새로운 삶에 적응해 갔습니다. 가정부가 아닌 딸로서의 삶. 낯설었지만 행복했어요. 잃어버렸던 42년을 되찾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림 속에 비밀 마이너스 8단계 대본 천자. 6개월이 흘렀습니다. 많은 것들이 달라졌어요. 저는 이제 박은채이자 강수아로 살고 있습니다. 두 이름 모두 소중한 제 인생이니까요. 아버지는 제게 개인전을 열어보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하셨어요. 수아야, 내 그림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면 어떻겠니? 저 같은 사람이 전시회를요? 왜 안 되겠니? 내 그림에는 특별한 이야기가 담겨 있어. 42년의 기다림과 희망이 말이야. 그렇게 준비한 첫 개인전이었습니다. 전시회 제목은 보라색 별 아래로 정했어요. 제 인생을 가장 잘 표현하는 제목 같았거든요. 전시회 당일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아버지의 지인분들도 계셨고 해솔 고아원에서 함께 자란 친구들도 초대했어요. 전시장 중앙에는 특별한 작품 하나를 걸어뒀습니다. 우리 가족 42년 후라는 제목의 그림이었죠. 늙은 아버지와 중년의 딸이 나란히 앉아 함께 그림을 그리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두 사람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는 여전히 보라색 별들이 빛나고 있었죠. 액자 아래에는 제가 직접 쓴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별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구름에 가려져 있었을 뿐. 많은 분들이 그 그림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우리 부녀의 이야기를 아시는 분들이었죠.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42년 만에 다시 만나시다니. 감사합니다. 기적 같은 일이죠. 전시회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아틀리에에 앉았어요. 이제는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었습니다. 함께 그림을 그리고 차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들. 수아야, 다음엔 뭘 그리고 싶니? 글쎄요. 아직 정하지 못했어요. 천천히 생각해라. 이제는 그리고 싶은 거 다 그려라. 시간은 많으니까. 아버지의 말씀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네, 아빠. 이제는 숨지 않아도 되니까요. 마음껏 그릴 수 있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녁 하늘에 별 하나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유난히 보라색 빛을 띤 별이었습니다. 마치 우리를 축복해 주는 것 같았죠. 42년 동안 헤어져 있었지만 결국 다시 만났습니다. 그림이 우리를 이어주었어요. 보라색 별이 길을 알려줬고요. 이제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아버지가 계시고 따뜻한 집이 있고 마음껏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58년을 살며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던 것들입니다. 잃어버렸던 시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만들어갈 시간이 있어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아버지,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내 딸. 보라색 별빛 아래 우리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